드라마 작가 혹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는 직업을 누군가는 화려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작가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일같이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일에 가깝죠. 영상 작가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세계죠. 공들여 쓴 대사 한 줄, 장면 하나가 제작사의 요구에, 투자자의 취향에, 혹은 편성의 논리에 무참히 잘려나갑니다. 이거 수정해주세요 라는 말은 작가의 영혼을 깎아내라는 주문과 같습니다. 캐스팅은 하늘의 별 따기고 투자는 늘 안개 속을 헤매는 일이며 편성은 변수투성이의 도박과도 같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무에서 유를 끄집어내는 산고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매일 아침 모니터 앞에서 하얀 공백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비효율적이며 고통으로 가득한 이 일을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철학의 언어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첫째 이유는 이데아, 즉 완전함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불완전한 모사일 뿐이며 저 너머 어딘가에 완벽한 본질의 세계인 이데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루합니다. 정의가 승리하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사랑은 계산적이며 고통은 그저 무의미한 소모에 불과합니다. 현실의 인간은 찌질하고 비겁하며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해 좌우되곤 하죠. 하지만 작가가 펜을 드는 순간 우리는 자신만의 이데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조한 이야기 속에서 정의는 비로소 살아 숨쉽니다. 악에는 대가를 치르고 선의는 그 가치를 인정받죠. 이야기 속에서의 사랑은 현실처럼 구차하지 않습니다. 처절하리만치 뜨겁고 순수하며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하는 숭고함을 지니죠. 심지어 이야기 속에서는 고통까지 근사합니다. 현실에서의 고통은 그저 아프기만 한 것이지만 이야기 속 주인공의 고통은 반드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시련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독자에게 심오한 성찰을 안겨줍니다. 작가는 현실의 비루함과 찌질함을 거부하고 환희와 비장함만이 가득한 이상향을 건설하는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보여주지 못한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절대 정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인류의 역사를 정신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과정, 즉 절대 정신을 향한 진보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배를 채우고 나면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한 절대 정신으로의 이행입니다. 현실적 생존의 차원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 즉 정신적인 고향을 추구하려는 강력한 의지죠. 작가에게 글을 쓰는 것은 바로 이 절대 정신을 향한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캐스팅이 안 되고 투자가 막히는 것은 생존의 문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펜을 잡는 것은 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 존재의 시면을 탐구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포착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나 자신의 의식이 확장되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지적 환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인식으로 나아가려는 본능, 그것이 우리를 다시 책상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제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글쓰기는 칸트가 말한 숭고를 확인하는 유일한 존재론적 방법론이죠. 칸트에 따르면 숭고함이란 인간이 압도적인 대상이나 고난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그에 굴하지 않는 자신의 내적인 힘을 자각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만 동시에 그 폭풍우를 관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작의 과정은 바로 이 숭고의 체험입니다. 거대한 운명이나 사회적 모순이라는 압도적인 벽 앞에서 작가는 주인공을 통해서 그 벽에 균열을 냅니다. 그 고통스러운 창작의 과정을 견뎌내고 마침내 한 편의 세계를 완성했을 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숭고한 주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인물에게 어떤 이름을 줄 것인지, 이 위기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말을 비극으로 할 것인지 희극으로 할 것인지 작가는 수만 가지의 선택지 앞에서 고뇌합니다. 이는 사르트르가 말한 기투의 행위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툭 던져진 존재, 즉 피투된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미래를 향해 자신을 기투하는 것, 즉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죠.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미래를 향해 내던짐, 즉 기투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작가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감행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실험하는 존재입니다. 글을 쓰는 일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과거를 선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삶의 재선택을 이야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입니다. 글을 써서 큰 돈을 벌겠다거나 명성을 얻겠다는 생각은 사실 작가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러운 길이 얼마든지 있죠. 물론 창작을 통해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말하듯 그것은 투쟁의 결과이자 부산물이지 근본적인 목적일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해 헤쳐나가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말입니다. 돈을 바라고 글을 쓰면 돈이 안 될 때마다 흔들리고 후회합니다. 명성을 바라고 쓰면 욕먹을 때마다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창작은 그런 흔들림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번 흔들린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창작은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죠. 자신을 고문하면서까지 계속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창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기 때문이죠. 창작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 다른 곳에서는 숨 쉴 수가 없는 사람, 돈과 명예가 따르든 안 따르든 이번 생에는 숨이 닿는 날까지 창작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창작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작가의 본질은 실존적 투쟁에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모순, 유한함, 그리고 비극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작가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자와 관객들은 작가의 그 투쟁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그들은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자신들의 실존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이야기 산업은 겉보기에 화려한 비즈니스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심오하고 근원적입니다. 인류에게 언어가 존재하기 훨씬 전 동굴벽화에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료 작가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을 꿈꾸는 여러분, 오늘도 수정 지시서에 마음이 꺾이고 텅 빈 잔고에 한숨이 나오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숭고함을 증명하고 절대 정신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작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